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방송 2부입니다. 이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휴폐업이 속출하자 이제는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들이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러자 정치인들이 점수를 따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에서 2017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했죠.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잘 아는 서구 대부분의 국가 진보 정당들도 채택을 거절한 정책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되었죠. 그런 기본소득제를 지금 국가 혼란기에 그것도 선거 직전에 재난기본소득제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장들이 앞다투어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남지사 다 그렇죠. 다행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이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라는 데서 토론회를 열었고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논의에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50만 원, 대상은 소득 하위 60%, 해당 인원은 약 2,449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소요 예산은 12조 2천억입니다. 김민석 위원장은 재난소득 문제를 공론화해서 무상급식과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재난극복기금법이란 걸 발의할 거라고 하는군요. 김 위원장은 더 나아가 재난소득을 추경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이 얼마가 됩니까? 벌써 11조가 돼 있는데 한 20조가 넘겠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찬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홍콩은 성인 1인당 160만 원가량 지급했다는 걸 예로 들면서 1인당 100만 원 주장도 나왔다고 하군요. 그런데 이건 명백히 포퓰리즘입니다. 선거 전에 이런 돈 퍼붓기를 하면 선거의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후회할 짓이죠. 저소득층 빈곤층을 구휼하는 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작동하고 있죠.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지금 정부가 도와야 할 계층은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의 난색을 표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편성하는 건 정치권과 국민이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더군요. 제 의견을 한 번 더 말하자면 이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 번져간다면 결국 우리는 과거의 남미 아르헨티나가 걸어간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어제 재밌는 뉴스가 있더군요. 문 대통령이 청주에 있는 오송이죠. 질병관리본부에 찾아가 직원들을 칭찬한 게 화제에 올랐습니다.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질본은 좀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질본이 이룬 성과를 말씀해도 좋다. 대통령은 갈비찜이 들어있는 한식을 실은 밥차를 대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문 대통령이 보기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서 마구 들어온 모기를 한 마리씩 잡아내는 수고를 지금 질본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 무척 고맙겠죠.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방 안에 있는 모기가 겁이 난다며 문을 제발 닫아달라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재미있는 건 시중의 반응입니다. 문 대통령이 낙관론을 펴면 어김없이 다시 전염병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문사설 제목도 이렇습니다. 문, 한국 방역모범 응급날 서울 집단 감염, 잠시라도 자제를. 그러니까 낙관론이나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죠.
그런데도 선거판에 나선 전직 총리가 한 건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두 사람 다 이번 총선에서 조명을 받는 후보자들이죠.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이 재난과 재해에 대처를 잘한다면서 그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보라고 건의를 했다는 에피소드였죠. 고민정 대변인은 강원도 산불이 퇴근 후에 시작이 됐는데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모두 모여서 일 처리가 됐고 밤 10시, 11시엔 문 대통령이 지시까지 내려서 진두지휘를 했다며 제 자신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멋있다,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회고하였다는군요. 영화 같다고요? 참 놀랍습니다. 당연한 일을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과거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아웅산 사태가 벌어졌죠.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는데도 전원이 전부 복귀해 있더군요. 조직사회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듣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얼마나 초조하면 이런 자화자찬을 이 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거듭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거듭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정의당이 발끈했더군요.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이미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제 좀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 참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의당은 이미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국위원회 특별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발표했죠. 이틀 전입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스토커 말을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이라고 해야 합니까? 강 대변인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당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시 전당원 투표를 하라는 등 발언하는 것은 매우 무리하다. 정의당이 지역구 후보 추가 공모를 하는 것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반동적 보복적 정치라며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꾸짖었더군요. 정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것이 왜 민주당에 대한 보복인가? 엄연히 독립된 정당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두고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는 뻔하죠.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은 물론 민생당도 지금 참여를 망설인다는 겁니다. 두 당이 모두 빠지면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됩니다. 이래서는 체면이 안 서는 일이 되겠기에 이해찬 대표는 속이 타는 모양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업소했습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겠다. 앞순위는 소수 정당에 다 배정하고 뒤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실제 박지원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도 같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정계위 간사였던 김종민 의원을 만났는데 후순위 7석만 가지겠다고 제안했다고 하는군요. 진중권 교수가 또 재미있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미래당, 조국소당, 손혜원 정봉주당 등 실체도 없는 뜻다방 당에 1, 2석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차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뜻다방 당 의원들도 조만간 민주당으로 합류할 테니 그럼 19석 모두 갖게 될 것이다. 참 대단한 논평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7석만 가지겠다던 민주당은 막상 어제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가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죠. 이 후보들의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면면이 재미있습니다. 남성 후보들 중에 눈에 확 띄는 분이 있더군요. 바로 DJ의 삼남인 김홍구 씨입니다. 그리고 김상민 전국농민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성은 이수진 전 판사, 그리고 양정숙 국가위원회 비상임위원,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등이 보이더군요.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좀 가슴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가 당이 취할 태도에 따라 7석에서 19석까지 요동을 치게 됐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WHO가 마침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이 다시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영 언론들의 보도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시진핑 주석의 현명한 대처가 중국과 세계를 구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언제쯤 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